어머니, 저 정말 사랑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 갈색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죠. 찢었어요.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첫 장에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좁은 골목, 낡은 간판, 정민의 반찬 가게.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한정미, 나이 32세, 통장 잔고 48만 원, 월세 4개월 연체, 48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하루 용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매주 독거노인 30명에게 무료 반찬 배달, 월 매출 280만 원, 동네 주민들 외상거래 200만 원, 고아원에 매달 5만 원 후원. 제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금성그룹 후계자인 제 아들이 반찬가게 여자와 3년을 몰래 만났다니. 다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골목 반찬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아들.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누렇게 바른 김치와 시커먼 멸치볶음. 그걸 먹으며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석양빛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오라고. 미팅 중이라는 아들의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63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이 잿빛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8,000명 직원 먹여 살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3조 기업을 만들었죠. 이 모든 걸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반찬 가게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아들 앞으로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에 흩어졌어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가 뭐냐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돈에 관심 없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48만 원밖에 없는 통장, 3년 만났는데 그대로인 금액.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장기전을 노리는 거라고, 결혼해서 한 방에 따내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는 정미를 모른다고.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8만 원밖에 없으면서 고아원에 5만 원씩 후원하는 게 정상이냐고. 월세 밀렸으면서 매주 30명한테 공짜로 반찬 주는 게 정상이냐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정민은 어릴 때 너무 배고팠다고. 16살에 부모 잃고 겨울에 굶어 쓰러졌을 때 한 할머니가 반찬 한 접시 줬다고. 그게 정미 인생을 바꿨다고. 그래서 정미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일주일을 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아들이 애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피곤한 눈. 한정미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32세, 반찬가게, 통장 48만 원.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하는 여우인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준비를 요청했어요. 변장이 필요하다고 누더기 할머니 복장을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한정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수수한 미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일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저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때 남편을 만났었죠.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남편, 시부모님 반대가 심했어요. 가난한 여자가 돈 노리고 접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수치심,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선택했어요. 부모와 인연 끊으면서까지. 그리고 함께 금성그룹을 일궜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였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죠. 그렇다면 이 한정미라는 여자도 진짜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보였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의 환한 미소, 제 수줍은 표정. 손가락으로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반찬 가게로 가서 한정미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볼 거예요. 거지 할머니로 변장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그녀의 진짜 속내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과연 그녀는 순수한 사람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제 아들을 노리는 여우일까?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앨범을 도로 책장에 넣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너덜너덜한 회색 패딩, 구멍난 검은 바지, 때 묻은 운동화. 김상무가 준비한 옷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을 묻혔어요. 손톱 밑에도 때를 끼워 넣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69년을 살아온 금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거리를 떠도는 거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운전기사도 비서도 모르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어요.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분을 지하철에 흔들렸어요. 성북역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15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민의 반찬 가게.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가게를 지켜봤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여자 하나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정미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 썰고, 시금치 데치고, 멸치 볶고. 30분 동안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들어왔다 나갔어요. 할머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한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할머니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한정미가 손을 저었어요. 돈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는가 싶더니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혔어요. 절뚝거리며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한정미가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자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반찬 좀. 한정미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한정미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녀는 잠시 1,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흰 쌀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10분쯤 후 한정미가 쟁반을 들고 왔어요.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쟁반을 바라봤습니다. 2,000원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양이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떴어요. 집된장 맛이 났습니다. 손맛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정미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 받으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한정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금방 드시고 나가실 거예요.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저를 힐끔거렸어요.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어요. 한정미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돈을 받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정미가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저는 30분 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쯤 되자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정미 혼자 주문받고 반찬 담고 서빙하고 설거지했어요.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빠져나갔어요. 한정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김상무가 준비해둔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 있는 손님과 없는 손님을 차별할 줄 알았는데 한정민은 그러지 않았어요. 2,000원밖에 없는 저에게도 정성껏 음식을 내왔습니다. 미소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는 부족했어요. 연기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기로. 이번엔 더 심하게 시험해보기로. 차는 여의도로 향했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정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가짜였을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지 행세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해가는 느낌, 코를 막는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들,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미는 달랐어요. 그녀는 저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하게.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주세요. 정민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사람. 과연 그럴까요?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녀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정미의 미소만 맴돌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 그게 진짜라면, 아니,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내일을 기다려야 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차림으로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어요.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5명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정미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일부러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옆 테이블 손님의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젊은 남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무시하고 구석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정미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파. 반찬. 빨리.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한정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정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조용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쟁반을 들고 왔어요. 흰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쟁반을 보고 일부러 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젓가락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쩝쩝 후루룩. 옆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옮겼어요. 한 할머니는 돈을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한정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닦으며 참고 있었어요. 저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흘렸어요. 김치 국물이 테이블에 튀었습니다. 옆 손님의 옷에도 몇 방울 튀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40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한정미가 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물티슈를 들고 그 여자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한정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카운터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한정미가 1,000원을 바라봤어요. 반찬 한 상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저런 사람 받으면 안 되죠. 다른 손님 생각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정미가 보였어요.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테스트였습니다. 그녀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봐야 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난 것 같았어요. 한정미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지친 동작으로 그녀가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10분쯤 후 한정미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멸치를 볶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계속 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문 닫고 쉬었을 텐데 한정미는 달랐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김상무가 기다리는 차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어떠셨습니까?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여자네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정미의 흐느끼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걸까요? 아니,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미가 오늘 많이 힘들었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상 손님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상 손님이 바로 저였으니까. 어머니, 정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았대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정미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떨리는 어깨, 참으려 애쓰는 모습.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계산적인 건지 내일 한 번 더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한정미의 눈물이 자꾸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그녀의 진짜 마음을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화요일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누더기 차림으로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일찍 왔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지켜보려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게 앞에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낡은 옷을 입고 허리가 굽은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무료 급식소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7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한정미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어요. 처음 오셨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화요일마다 정미가 우리한테 무료로 반찬 줘. 벌써 3년째야. 3년째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가씨 참 착해. 자기도 힘든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주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테이블마다 이미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그리고 작은 밥공기들. 한정민은 혼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찬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반찬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정미를 불렀어요. 정미야, 이리 좀 와봐. 한정미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맨날 공짜로 먹기 미안해서. 한정미가 할머니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어요. 할머니,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한정미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연기일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할머니를 안아주는 게 가식일까요? 확신이 흔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모든 어르신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정미가 하나하나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정미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정미가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이거 드세요. 김치랑 멸치볶음 좀 싸드렸어요. 저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한정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 드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묵직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멈춰 섰어요.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반찬통마다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게 얼마어치일까요? 10,000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통장에 48만 원밖에 없는데 왜 이런 걸 주는 거죠?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갔어요. 김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여의도로 향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정민은 진짜였어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30명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줬다니. 월세도 못 내면서 통장에 48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걸 계속했다니. 이건 계산이 아니었어요. 장기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한 마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봉지를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시간 있니? 네. 무슨, 정미 씨 만나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응.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한정미라는 여자에게 287만 원이 아니라 48만 원. 반찬 가게도 아니고 월세 4개월 연체. 하지만 그 여자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배고픔보다 남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된다면 한진그룹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금성그룹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일기장이었어요. 펼쳤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의 기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던 시절.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던 그때. 한정미를 보니 그때가 떠올랐어요. 순수했던 저희 부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정민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옳았어요. 제가 틀렸던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통장 잔고로 가치를 매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만나서 사과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한정미 같은 며느리라면 금성그룹의 미래도 밝을 겁니다. 아니, 금성그룹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도 달라질 것 같았어요. 따뜻해질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이번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노인 차림으로 갔어요.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한정미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한정미가 다가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제육볶음 정식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능숙한 손놀림. 고기를 볶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5분쯤 후 음식이 나왔어요. 제육볶음, 흰밥, 된장찌개, 반찬 여러 가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드세요. 한정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집밥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아내가 해주던 맛, 그런 맛이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 말고는 손님이 없었어요. 한정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됐어요. 그전엔 뭐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정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저는 더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한정미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16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정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파서 겨울에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한정미가 눈물을 닦았어요. 반찬 가게로 데려가셔서 밥을 주셨어요. 따뜻한 밥이랑 김치, 된장찌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맛을 아직도 못 잊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한정미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 넌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정미가 저를 바라봤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따뜻한 한 끼 주는 사람.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미가 놀라서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정미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진정이 되었어요. 고개를 들어 한정미를 봤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정미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한정미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10,000원을 냈습니다. 한정미가 거스름돈을 줬어요. 저는 거스름돈을 테이블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팁이에요. 한정미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받으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정미의 과거. 16살의 고아가 되어 길에서 쓰러졌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남을 돕는 어른이 되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남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 차로 돌아갔어요. 김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김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제 입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칭찬하는 건. 차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과거도 떠올랐습니다. 저도 가난했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죠. 시부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남편은 저를 선택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좋았던 겁니다. 한정미도 그럴 거예요. 제 아들을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겠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정민의 반찬가게 건물 정보를 찾았어요.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건물 매입할 수 있나?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건물주와 접촉해 보겠습니다. 좋아. 빨리 진행해. 전화를 끊었어요. 한정미가 더 이상 월세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정미 같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제 아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알아봤다는 게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한정미를 정식으로 만나 사과하고 며느리로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날.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정미의 미소가 꿈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 차림으로 반찬가게 근처에 있었어요. 오늘도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같았어요. 남자가 거칠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봤어요.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화난 것 같았어요. 저는 가게 문 가까이 갔습니다. 이번 달까지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20만 원 못 내면 나가. 한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님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꼭 드릴게요. 한정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맨날 그 소리야. 4개월째 밀렸어. 서류를 꺼내 한정미 앞에 던졌습니다.
한정미의 어깨가 떨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무료 나눔이야.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한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거예요. 남자가 혀를 찼어요. 알아서 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남자가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와 스쳐 지나갔어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정미가 카운터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손님 하나가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정미야, 괜찮니? 한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런 건물주라니. 한정미 같은 선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떠나 차로 갔어요.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매입 어떻게 됐나? 김상무가 대답했어요. 건물주와 접촉했습니다. 1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 오늘 중으로 계약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상무가 기다렸어요. 한정미 씨 밀린 월세 120만 원. 내가 대신 내줘. 하지만 절대 그녀에게 알리지 마.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미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4개월치 월세 120만 원.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한정미에게는 전부였겠죠. 그 돈이 없어서 가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3시쯤 김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세 대납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건물 매입도 내일 오전에 계약합니다. 잘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한정미 휴대폰이 울렸나 봐요. 그녀가 전화를 받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아마 건물주가 월세가 입금됐다고 연락한 것 같았어요. 누가 대신 냈는지는 모를 겁니다. 한정미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일어나서 하늘을 봤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정미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내의 유품이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하는 목걸이였습니다. 아내가 끼고 있던 거였어요. 보석은 없었습니다. 그냥 은으로 만든 수수한 목걸이.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이걸 한정미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에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하는 날, 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 같은 사람이야. 착하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걸이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일요일에 꺼내면 돼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민은 좋은 아이예요. 꿈속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야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오늘은 건물 매입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에 김상무가 보고했어요. 건물 매입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 한정미 씨에게는요? 비밀로 해. 새 건물주는 익명이라고만 전해.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정미는 월세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음 놓고 반찬 가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르신들 도울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였어요. 한정미 같은 선한 사람이 계속 선하게 살 수 있기를. 그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일요일이에요. 한정미를 만나는 날. 벌써부터 떨렸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 따뜻한 며느리를 얻는다는 기쁨, 모두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정미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고 설렜어요. 골목을 걷다가 반찬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가게 앞이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정미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살이에요. 분홍색 원피스 입었고요. 키는 110cm쯤. 한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아이 엄마 같았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옆집 아이가 사라졌대요. 30분 전에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5살 아이가 실종됐다니. 한정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저도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가게는요? 한정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 안 잠글게요. 드실 분들은 알아서 드세요. 돈은 카운터에 놓아주시고. 그녀가 뛰어나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정미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김수진.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쓰레기통 뒤도 살폈고 주차된 차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한정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큰 길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한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뛰었습니다. 5분 후 작은 놀이터가 나타났어요. 한정미가 놀이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미끄럼틀 아래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 한정미가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정미의 목을 꼭 안았어요. 한정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한정미가 아이를 토닥였어요. 응, 지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무서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미가 아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저를 봤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찾아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함께 반찬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모녀가 울며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할머니가 한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정미가 수줍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아이 엄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라도. 하지만 한정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인데 보상금도 거절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니,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미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한정미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를 확인했어요.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김밥값을 정확히 놓고 갔더군요. 어떤 사람은 팁까지 놓고 갔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미가 저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한정미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아까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15분 후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정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까 대단하셨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 찾은 거요. 가게 놔두고 뛰어나가신 거. 한정미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이가 다치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저는 그런 한정미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진짜라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밥을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한정미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내일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한정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오시면 아실 거예요. 저녁 6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저는 메모지에 우리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한정미에게 건넸어요. 한정미가 메모지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여의도. 이 주소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가게를 나왔어요. 한정미가 멍하니 메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제가 누군지, 왜 한정미를 시험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9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내 어머니, 내일 저녁 6시에 집으로 와. 정미 씨도 함께.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정식으로 만나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어 목걸이를 꺼냈어요. 내일 한정미에게 줄 목걸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며느리 만나요. 당신처럼 착한 아이예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날. 따뜻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긴장 때문이었어요.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일요일 저녁 5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거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정미가 보였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한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찬 가게에 자주 오셨던 그 할머니. 아니, 거지 할머니였던 그 사람. 지금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아는 사이야? 한정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정미 앞에 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한정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했어요. 거지로 변장하고 반찬 가게에 갔었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너도 몰랐지. 한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감이 그녀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정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정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8만 원밖에 없으면서 남을 도왔어요. 월세 못 내면서도 매주 30명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눴어요. 한정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세요. 한정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정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꺼내 한정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한정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건 저예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둘 자격이. 한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어요. 한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인정하셨어.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한정미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한정미 목에 걸어줬어요. 환영합니다, 며느리. 한정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정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 매입하신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샀어요. 당신이 더 이상 월세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정미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았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해요.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40년 동안 회사만 보고 살았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한정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아들이 한정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도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집사가 준비한 한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들. 한정미가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이 집이 너무 커서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불편하죠? 한정미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한정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은 집이 더 좋아요. 사람 냄새 나는 곳이요. 아들이 한정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집 구할 거야.
반찬 가게 근처로.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한정미에게 말했어요. 매주 화요일 무료 나눔, 제가 돕고 싶어요. 한정미가 놀랐습니다. 아버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2년 동안 받기만 했어요.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어요. 한정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버님.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님. 15년 만에 다시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만 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생겼어요. 가족이 늘었습니다. 따뜻한 며느리를. 밤 9시가 되어 한정미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한정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한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떠났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한정미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이 제 가족이 됐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들에게도, 한정미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도. 서재로 갔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한정미라는 여자다. 그녀에게서 배웠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한정미와 함께, 아들과 함께, 따뜻한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기대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과 한정미의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진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입던 거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설렘이 느껴졌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됩니다. 차를 타고 성북구로 갔어요. 반찬 가게로. 한정미가 원했어요. 결혼식을 반찬 가게에서 하고 싶다고. 화려한 호텔 대신 자신이 3년 동안 일해온 곳에서.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게 한정미다웠으니까. 반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이 환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꽃과 리본으로. 동네 주민들이 일찍부터 와서 준비했나 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 결혼식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0석 정도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어요. 한정미가 3년 동안 도왔던 분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할머니들은 한복도 입으셨습니다. 얼굴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례를 맡았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입구 문이 열렸어요. 한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비싼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양장점에서 맞춘 소박한 드레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아들이 한정미를 맞이했어요. 턱시도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제 아들 준서와 한정미가 부부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큰 결혼식장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정미를 몰랐어요. 아니, 오해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한정미는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한정미는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한정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그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반지 교환을 했습니다. 3캐럿 다이아가 아니었어요. 한정미가 원한 대로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에는 약속이 새겨져 있었어요. 평생 함께, 신랑 신부 키스.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들과 한정미가 수줍게 입맞춤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작은 반찬 가게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메뉴는 당연히 반찬이었습니다. 한정미가 직접 만든 김치, 나물, 멸치볶음, 잡채, 그리고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재벌 결혼식 음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함께 먹었어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이 담겨 있었으니까. 한 할머니가 한정미에게 다가왔어요. 정미야, 정말 축하해. 넌 복 받을 거야. 한정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한정미를 축복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에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축복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한정미를 하나하나 안아주며 나갔습니다. 행복하렴. 고생 끝이야. 우리 정미 정말 잘 됐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아들, 한정미만 남았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한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들이 한정미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셋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작은 집 하나. 반찬가게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한정미가 원하던 대로. 두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받으세요. 신혼집 선물이에요. 한정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네요. 아버님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당신처럼 착한 아이예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제 손주만 생기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서. 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따뜻하게 사세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기대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3년이 흘렀습니다. 76세가 되었어요. 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반찬가게에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밝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 불러야 하나? 저는 웃었어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왔습니다. 한정미와 아들과 함께 무료 반찬 나눔을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반찬 담는 법도 몰랐고 어르신들 대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정미가 가르쳐줬습니다. 천천히 배웠어요.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김치도 담고 나물도 볶고 밥도 짓고 모두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도 옆에서 일했습니다. 금성그룹 전무지만 화요일만큼은 반찬가게 직원이었어요. 어르신들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반찬 담아주는 것을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 하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국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저는 국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72년 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기쁨을 알았어요.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나눔이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나가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며 인사했어요. 저도 하나하나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시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정미가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쓸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 종소리.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세 살배기 손녀였어요. 사랑이 제 첫 손주였습니다. 1년 전에 태어났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이 유치원 끝났어? 사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사랑이를 안고 주방으로 갔어요.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가 좋아하는 참치김밥. 한정미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주 밥은 할머니가 해줘야죠. 한정미가 웃으며 물러섰어요. 15분 후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사랑이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먹어, 우리 공주님. 사랑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손주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먹어, 사랑아.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이, 저와 아들, 한정미, 그리고 사랑이,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반찬 가게에서,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여기가 더 따뜻했어요. 한정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힘이 나는걸요. 정말 그랬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화요일만 되면 힘이 났어요. 어르신들 도울 생각에, 가족과 함께 일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는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는 내가 다 하잖아. 3년 전부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어요. CEO 자리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만 맡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반찬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더 행복했으니까. 금성그룹은 아들이 잘 이끌고 있었어요. 아니, 저보다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늘렸고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했어요. 한정미의 영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좋은 경영자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랑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손녀를 그네에 태웠습니다. 밀어줬어요. 사랑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저는 웃으며 더 세게 밀었어요. 76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 그게 진짜 부였어요. 놀이터에서 30분쯤 놀고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한정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네 식구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을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식사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발표할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성그룹 반찬 나눔 재단 설립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재단? 네. 전국에 100개 반찬 가게를 만들 거예요. 한정민애처럼. 한정미가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계속 설명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는 가게요.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준서야,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한정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만 영문을 모르고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반찬 가게에서 어르신들을 도왔다. 손주와 놀았다.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였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도 건강해요. 제가 바라던 모든 게 이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한정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재벌 회장이었을 거예요. 돈만 쫓는 사람, 외로운 사람. 하지만 한정미가 저를 바꿨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손주에게, 모두에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여보. 꿈속에서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이제 진짜 부자가 됐네요. 마음의 부자.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반찬 가게에 갈 거예요. 한정미를 도와줄 거고, 손주와 놀아줄 거고,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게 제 삶이 됐어요. 76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 돈이 아니라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